안녕하세요. 이슈체크입니다. 저는 이희로 기자고요. 저는 지난 7일, 그러니까 녹화일 기준으로는 어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있는 한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카카오가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카카오 법인하고 회사 관계자들이 기소돼서 받고 있는 재판입니다. 요즘은 하이브에 좀 밀렸지만 SM엔터는 한때 대한민국 최대 엔터 회사였죠. 지난해 카카오는 하이브와의 경쟁 끝에 SM엔터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고요. 약 1년 2개월 만에 비로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수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그토록 바라던 SM엔터의 최대 주주가 된 건데 이게 뒷맛이 좀 찜찜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가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 매수를 막기 위해 시세 조종을 했다라는 혐의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 어제 있었던 재판에서 주목할 이야기들이 꽤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검찰 측 주장대로면 시세 조정이 실제로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또 변호인 측의 반론을 들어보면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될 듯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카카오 시세 조정 의혹 재판의 히스토리 그리고 최근 있었던 재판에서의 쟁점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히스토리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2023년 2월 카카오의 SM엔터 지분 취득 발표가 있었습니다. 카카오가 SM엔터 유상증자를 참여하고 또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당시 경영자가 이수만 창업자의 처조카인 이성수 대표였는데 이 처조카를 비롯한 SM엔터 경영진들이 이수만 씨를 내치고 카카오랑 손을 잡으려 한 거였습니다. 이에 이수만 창업자는 하이브하고 손을 잡고서 반격에 나섭니다. 이수만 창업자가 지분 14.8%를 하이브에 매각을 하고요. 또 하이브는 SM엔터 지분 공개 매수를 발표를 합니다. 지분 약 25%에 대해서 주당 12만 원에 인수를 하겠다. 그래서 만약 하이브가 공개 매수에 성공해서 이 지분을 모두 다 취득을 하면은 이수만 씨의 남은 지분과 합쳐서 지분율이 총 40%를 넘게 됩니다. 당시 SM엔터는 이 이수만 창업자 지분을 제외하면은 최대 주주 지분이 거의 없다시피 했으니까 공개 매수에 성공을 한다면 사실상 하이브가 SM엔터의 주식이 되는 것이었죠. 그러면 이 공개 매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공개 매수가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는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가 12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SM엔터 주가가 공개 매수 마지막 날에 12만 원 위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생각컨대 이 주가가 12만 원 위에 있으면은 주주들로서는 그냥 장내에서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12만 원 위에도 팔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굳이 하이브 공개 매수에 응해서 12만 원에 팔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곧이어 3월에 이번에 카카오가 SM엔터 지분 공개 매수에 나섭니다. 지분 약 35%에 대해서 주당 15만 원, 그러니까 하이브 공개 매수가보다 약 3만 원 높은 가격을 제시를 한 거죠. 그리고 곧이어 하이브는 SM엔터 인수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서 3월 26일 최종적으로 카카오는 SM엔터 지분 공개 매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SM엔터 인수전에서 최종 승자가 된 거고 사실 이렇게만 상황이 끝나면 별로 이상할 거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상황은 그렇지 않았죠. 하이브가 공개 매수 기간에 시세 조정이 있었던 것 같다라면서 금감원에 진정서를 넣었고요. 그걸 금감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카카오에서 하이브 공개 매수 기간 동안 공개 매수를 막기 위해서 주가를 12만 원 위로 올리는 그런 정황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관련해 카카오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도 살펴볼게요. 일단 카카오는 이 하이브 공개 매수 마지막 날이죠. 지난해 2월 28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하고 함께 1,000억 원 정도 물량을 투입을 해서 시세 조정성 주문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고가 매수 주문이 132회, 물량 소진 주문 55회, 또 종가 관여 주문이 46회 등이 제출이 했다라고 해요. 또 카카오는 자신들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원아시아 파트너스라는 곳을 통해서 2월 16일, 17일 그리고 27일 총 3일간 장내 매수를 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원아시아 파트너스의 볼 펀드를 통해서 고가 매수 주문 218회, 물량 소진 주문 141회, 종가 관여 주문 4회 등을 제출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검찰은 이렇게 카카오가 원아시아하고 공모해서 시세 조정을 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SM 주가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12만 원이죠. 그 12만 원 이상으로 띄우고 고정을 시켜서 하이브 공개 매수를 저지하려는 게 목적이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까지 봤을 때는 정말로 카카오가 하이브의 SM엔터 공개 매수를 막으려고 시세 조정을 했나 하는 생각이 상당히 듭니다. 실제로 검찰이 그렇게 볼만한 정황들을 상당히 확보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이게 사실이라면은 카카오하고 원아시아 측은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관련인들의 형사적 처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게 막상 재판에 들어가서 보니까 생각보다는 쟁점이 꽤 첨예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증거를 잘 확보한 검찰 측이 좀 유리하게 재판이 돌아갈 줄 알았는데 카카오 측 변호인단의 방어 논리를 들어보니까 이것 또한 상당히 탄탄해 보이는 구석이 있습니다. 관련해 검찰하고 피고 측의 주장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첫 번째 쟁점은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려는 것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 측은 카카오가 하이브 공개 매수를 실패하게 하려고 12만 원 이상 주가를 떠받치려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했죠. 근데 카카오 측은 애초에 우리는 하이브의 공개 매수 실패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향후에 있을 지분 경쟁에 대비해서 주식을 매집한 것이다 라고 반박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막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이브하고 지분 경쟁을 하려고 SM엔터 주식을 샀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따져봐야 될 거는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진짜 시세 조종으로 분류되냐라는 겁니다. 앞서 검찰이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놓고 공개 매수 마지막 날에 뭐 고가 매수 주문이나 물량 소진 주문, 종가 관련 주문 등을 했다라고 이제 봤다라고 했죠. 근데 이게 진짜 시세 조종의 목적을 갖고 그런 주문을 넣은 건지는 조금 더 확인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주식 시세 조작에서 가장 자주 이루어지는 게 가장 매매 그리고 통정 매매라는 건데요. 이 두 가지의 경우 주가 조작 여부를 밝히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이 가장 매매는 일단 두 계좌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계좌에서 돈이 왜 왔다 갔다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 되고, 그리고 통정 매매는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제 물량하고 시간 같은 걸 맞춰가지고 거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10,000원에 넣고 이제 이 사람이 매수를 하고 20,000원에 넣고 매수하고, 그래서 가격을 띄우는 행위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의 이제 메신저 뭐 대화 내역이라든가 계좌 같은 것들을 살펴봐서 그 정황을 찾기가 상당히 쉬운 내용들입니다. 근데 카카오의 주식 매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진짜 주식을 매수하는 목적의 현실 거래였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통정도 가장도 아니고 현실 거래를 했을 때는 검찰 측에서는 그게 조작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한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그 현실 거래가 시세 조정 의도가 있었는지는 검찰이 밝혀야 될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관련해 최초의 하이브의 진정서를 받고 이 거래를 들여다본 쪽이 바로 금융감독원인데요. 지난 7일에 있었던 공판에서 금감원 측 관계자의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도 좀 살펴볼게요. 공판에서 금감원 측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혐의 계좌에서 이상 매매 주문이 어떻게 집중되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시세를 의도적으로 12만 원, 그러니까 당시 공개 매수가보다 높게 하기 위한 매매 양태들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확정적인 문구가 있죠. 그리고서 지분 경쟁을 할 것이었다면은 카카오가 고가 매수에 집중하지 않고 매일매일 소액으로 매수했을 것이다. 왜냐면은 카카오 입장에서는 지분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싼 가격에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근데 이런 매수 형태는 공개 매수 기간 막판에 대량적으로 매집을 했으니까 결국에 이거는 하이브의 공개 매수에 대한 방해 의도가 나타났다라고 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금감원 측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죠. 근데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금감원 측에서 주장한 기준에 따라서 2월 28일, 그러니까 공개 매수 마지막 날이죠. SM엔터 주식을 매수한 시세조정성 주문 비율을 보면은 카카오의 경우 시세조정성 주문 비율이 38.8%였는데 근데 기타 시장 참여자는 42.3%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타 시장 참여자가 시세조정성 주문 비중이 훨씬 더 높았다. 근데 왜 딱 카카오만 놓고서 시세조정을 했다라고 단정을 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하죠. 정황상 2월 28일에 매수에 있어서 시세조정 매수라기보다는 다른 이유로 우연히 카카오 측에서 28일에 살 상황이라면 그때는 판단이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카카오가 한 주문이 실제로는 지분 매집의 성격이었지 이게 공개 매수를 특별히 저지할 목적의 매수 주문은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반박을 합니다. 실제로 이날 공판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카카오 측 변호인은 2월 28일 그러니까 공개 매수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야 카카오 내에서 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밝혀요. 그러면서 표 대결을 고려하고 지분 매입을 검토한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변호인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카카오가 진짜 시세 조정 의도를 갖고서 SM엔터 지분을 매입한 게 아니라는 어떤 정황적 증거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좀 소명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였고요. 그리고 이번 재판의 두 번째 쟁점은 바로 카카오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 측과의 공모 여부입니다. 검찰 측은 카카오가 그간 투자를 자주 해왔던 원아시아를 통해서 이제 SM엔터의 시세 조정성 주문을 넣기로 공모를 했다라고 보고 있죠. 이에 원아시아 측도 시세 조정 혐의로 같이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재판에서 카카오 측 변호인이 지금까지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원아시아 측이 공개 매수 이전에도 이미 SM엔터 주식 약 30만 주를 매수했었다라는 겁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이 하이브가 카카오 공개 매수를 한 시점입니다. 2월 10일부터 2월 28일이죠. 그리고 검찰이 카카오하고 원아시아가 SM엔터 주식을 시세 조정했다라고 보는 시점은 2월 16일, 17일 그리고 27일, 28일 이렇게 총 4일입니다. 근데 카카오 측 변호인은 원아시아 측이 이미 공개 매수 날짜 10일에 앞서서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총 3일에 걸쳐서 주식을 매수를 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원아시아가 공개 매수 기간 이전부터, 그러니까 공개 매수하고 무관한 기간에 비슷한 양상으로 SM엔터 주식을 매수했다면은 그러면은 원아시아하고 카카오가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할 만도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추측컨대 하이브의 SM엔터 공개 매수 저지를 위해서 카카오하고 원아시아가 공모했다라는 걸 너네들이 전제를 하고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날짜를 본 건 너네가 그렇기 때문에 10일에서 28일만 본 거고, 실질적으로 원아시아가 3일에서 7일 독자적으로 매매를 한 거는 제외한 것 아닌가라는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변호인단 측은 금감원이 카카오하고 원아시아의 공모를 아예 전제를 놓고 어느 정도 답을 지어놓고서 수사를 한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또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원아시아 측이 펀드 대주주인 고려아연 측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용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메일 내용상에 하이브의 SM엔터 주식을 팔 수도 있다라고 원아시아 쪽이 밝혔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해요. 만약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원아시아가 하이브 공개 매수에 응하려 한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검찰이 주장하는 카카오가 원아시아하고 공모해서 하이브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 했다라는 그런 논리가 일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재판 내용들을 다 이렇게 봤을 때 카카오가 원아시아하고 공모를 해서 하이브 SM엔터 주식 공개 매수를 막으려고 시세 조정을 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무조건 맞다라고 보기에는 좀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듯 보입니다. 아직 재판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요. 더 많은 증인들의 증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제 정황이 어땠는지를 확인해야 될 상황인 듯 보이고요. 저 이쪽에서 끝으로 향후 쟁점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카카오가 시세 조정성 주문을 넣었다고 확신할 만한 근거나 진술이 나올지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카카오가 그 과정에서 실제로 원아시아하고 공모를 했다라고 볼 만한 그런 확실한 근거가 있을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주식 공개 매수에서의 대기업이 시세 조정 의혹입니다. 저희 이슈체크에서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재판을 꾸준히 살펴보고요. 여러분들께 중요한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